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박진 외교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오늘 한국의 오랜 친구인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 국무장관의 첫 번째 방한입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으로 한미 동맹 70주년의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 굳건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전 세계의 복합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저는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첫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서 수립한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발전에 견고한 흐름세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자유, 법치, 인권이라는 핵심 가치를 토대로 규칙 기반의 질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양 정상 간 구축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국 외교부 간의 정보 수집과 분석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 동맹입니다.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인공지능, 양자, 그리고 우주 등 첨단 기술, 문화, 인적 교류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미래 세대들에게 더 큰 번영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한미 양측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출범하였으며 9월에는 한미 차관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40여 년 만에 전략 핵 잠수함 기항, 전략 폭격기의 최초 국내 착륙 등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 동맹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양국은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하여 일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합심하여 북한의 불법 자금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러북 군사협력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은 러북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미는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우선 중동 정세 관련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인 공격을 규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당사자들이 국제 인도법을 준수하며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인질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중동 정세 안정화와 인도주의적 위기 해소를 위한 블링컨 장관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 내에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두 국가 해법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미중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미국 측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로서도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 설명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하는 만큼 한미 양국은 안보리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한미 양국 경제적 번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호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통 인식하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 가드레일 최종 규정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양국이 공동 주최한 한미 간 최초의 우주 포럼이 바로 그저께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양국 간 우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는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자율성이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주최할 예정인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소형 원자로 SMR 그리고 선진 원자로와 같은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인식하에 원자력 분야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영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새 정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3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들을 꾸준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상호 편리한 시기에 3국 외교장관이 다시 모여서 한미일 협력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 저는 한미가 함께 할 때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동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Former Mr. Pak, my friend Jin, thank you. Thank you for the very, very good meetings today. Thank you for the collaboration that we have almost every day on so many issues of mutual concern. I'm very glad to be returning to the Republic of Korea at a time of such incredible dynamism,
and importanc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Over the last 70 years, that relationship has grown from a key security alliance into a vital global partnership. On nearly every issue of consequence to our peopl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re working closely together. And that's not an accident.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동맹 관계와 이 지역에 대한 명한 헌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중동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바로 인태가 자유, 번영, 안전, 회복을 유지하는 우리의 이해, 가치, 비전을 신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의주시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호주 알바니스 수상이 국빈 방문한 바 있고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바가 있으며 어제는 저는 일본을 방문했고 오늘 한국에 왔다가 내일은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이 서울에서 아주 성공적인 생산적인 회의를 조태용 안보부 장관님 그리고 저의 막한 친구이신 박진 장관님, 윤 대통령님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저에게 환대를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아주 좋고 중요한 대화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 장관님과 저는 우리 양국이 연합된 접근으로 북한의 도발 행동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선에서 이루어진 양국 정상 간의 그런 협의 내용을 한미 확장 억제 전략 및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실히 실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일본과 어떻게 협력을 진행할 것인지 바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토의했습니다. 이미 3국은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의 경보에 대한 데이터 실시간 공유, 그리고 3국 간의 국방훈련, 그리고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증강하고 있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돼서 윤 대통령님께서 유엔 총회에서 양국 간의 군사협업이 주는 리스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래서 모스크바가 이제는 대북 군사 기술 이전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압력을 가할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안보리가 이제는 중요한 포럼을 할 것이고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경제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국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게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기업들이 신규 대미 투자 금액으로만 1,110억 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고 중요한 공급망 강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한국을 향한 제2 주요 투자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바로 10여 개국 EU가 참여하는 광물안보 파트너십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경제 파트너십은 우리가 공유하는 영내의 경제적 비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이펙과 인태 경제 번영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메콩강 지역에서 태도국에 이르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개발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다재강 개발 은행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태도국 국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영내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인프라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기후의 회복과 적응책을 포함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오퍼링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강력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양 장관은 영내 그리고 전 세계 평화 안정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왕이 외교부장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토론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접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의 문제가 포함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영토와 국민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용감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러한 침공을 통해서 영내 파트너가 더 가까워졌고 여기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유럽과 인태 지역은 안보의 측면에서 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사태와 관련돼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영내 순방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건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우리 양국은 아주 과감한 비전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차세대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기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친구이신 우리 박진 장군님과 함께 이를 위한 계속적인 기회를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측 기자 2분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기자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 네. 조선일보의 김은중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Hi, my name is Eun-jun Kim from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에선 김 기자입니다. 블링켄 장관님께 두 가지 짧은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 언론에 공부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를 하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국이 어떻게 함께 페이크 뉴스라든가 거짓 정보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지, 양국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님은 아주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요. 두 분께서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기회가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음악을 통해서 피해를 줄까 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다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동맹을 또 아끼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양자 간의 관계도 막역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정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 기간 진행된 문제입니다. 악의적인 외국 행동자들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고자 거짓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거짓 정보를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를 공유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 정보를 찾아내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이것을 향한 저희들의 헌신은 삼국 간에 이루어졌고 우리 양국 장관 간에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저희 미국 국무부에서도 한국의 외교부와 밀접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뉴스, 허위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해외 허위 정보는 정부에 대한 신뢰 또 민주주의의 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첨단 기술의 발달 또 SNS 기술의 발달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이런 초국가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 정보 공유를 포함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 그 한미일 정상회담 했을 때 이 세 국가 정상들은 해외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서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4월에 미국 국빈 방문을 하셨을 때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셔서 이것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블링컨 장관께서 그 아메리칸 파이 돈 맥클린의 LP판을 우리 대통령께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블링컨 장관님은 아주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락 기타리스트로 서울에도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음악을 통한 공공외교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블링컨 장관님의 방한을 기념해서 한미동맹 70주년 로고가 새겨진 기타 스트랩을 선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기타 스트랩을 구매했는데 언젠가 우리 블링컨 장관과 함께 동맹의 화음을 만들기 위해서 협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Maybe the two of us can 우리 be the opening act for 함께 President Yoon one day. 윤 대통령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The first question on the U.S. side goes to Nike Ching with Voice of Americ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매기칭입니다. Foreign Minister, weapons from North Korea were allegedly used by Hamas in its attack on Israel on October 7.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Is there 사용됐다라고 proof 하는 of 추정이 direct 있는데 cooperation between 직접적인 North 협력의 Korea and 증거가 Hamas? 있는지요. 바로 If 북한과 so, 하마스의 should 직접적인 we 협력 expect 증거가 South Korean 있는지요. government 그렇다고 to impose 한다면 sanctions on North 대한민국이 Korean entities and individuals 북한의 that directly 어떤 provide 기관이라든가 Hamas 개인에 대해서 weapons?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한 데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What does the US 이것은 believe 한국에 드린 North Korea is 질문이었고요. getting in 블링컨 장관님께 return 드리는 질문은 regarding alleged North Korea weapons shipments to 북한의 Russia. 무기가 And 러시아로 separately, if I 공개되는 may, 것에 what's your 대해서 position on 어떤 threats 입장을 from 갖고 President 계시는지요? Yoon's administration to cancel the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Can a 바로 unilateral cancellation 포괄적인 군사 lead to 협정을 misunderstandings and 대한민국이 miscalculations?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And 이것이 if I 오해와 may, 오판으로 이루어질 sanctions 것으로 have not 보시는 worked 부분이 to 있는지 deter North 말씀을 Korea from 듣고 싶습니다. provocation. 바로 두 분께 드리는 질문은요. 바로 우리의 군사적인 제재가 군사적인 도발을 이뤄내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과 차후 하마스의 무력 충돌 대책은 상황과 무엇인지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양국은 이 하마스의 이런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납치는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규탄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억류 중인 인질들도 즉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무력 충돌이 격화됨에 따라서 지금 1만 명 이상의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의 보호를 비롯해서 관련 국제 인도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하마스 간의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라든지 또는 하마스의 어떤 교리라든지 또는 전략 전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행태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련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러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또 확인된다면 북한은 또 거기에 따른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중동의 사태를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Nike, with regard to the DPRK-Russia cooperation, this is a matter of deep concern for both of us. 우리 양국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양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을 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활용되고 있고 러시아는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군사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큰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보에도 큰 위반뿐만 아니라 안보리 계획도 여러 가지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다른 이해 공유국과 함께 이런 위협을 적발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비슷하게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적인 기술 지원, 그리고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에 주는 그런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 간의 그런 동맹은 계속해서 견고히 유지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가 유엔 안보리에서 각각 상임, 비상임 이사국으로 일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토론 통해서도 나온 것이 바로 오스틴 국방장관도 오늘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 방문하셔서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MBC 신수아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BC의 신수아라고 합니다. 저는 두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실제로 다음 주에 열리게 된다 하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듣고 싶고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역할을 좀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구상을 듣고 싶은데요. 특히 블링컨 장관이 2년 8개월 만에 한국에 온 만큼 미국의 구체적인 구상을 최대한 한국 국민한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긴밀한 그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 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또 이것을 또 도발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또 지금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을 하고 또 북한의 도발 중단 그리고 대화 복귀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도 얼마 전에 우리 블링컨 장관이 왕이 중국의 정치국원 겸 외교부장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고위급 교류를 가지는 기회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특별한 영향력을 감안해서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내년엔 또 안보리 유엔 안보리의 이사국으로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북핵 문제 관련해서 중국의 긍정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장관님, 제 질문이 북핵보다는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었는데요. 혹시 관련해 어떤 입장이신지 조금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북핵 위협이 아니라 북러 밀착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뭔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걸 어떻게 이끌어? 북러 밀착에 대해서요. 예. 네. 중국도 북러가 밀착이 되고 군사 협력을 하고 또 이런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안보 위기가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러북 간의 군사 협력 또는 무기 거래에 의해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것은 중국에게도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러한 그 주변국들의 우려와 또 우리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서 그러한 그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한미가 같이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So I can only underline and endorse what Foreign Minister Pak has said. We have exactly the same perspective. We've seen DPRK missile launches,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capabilities, 것, all of which are in violent 이 모든 것들은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전술적인 또 핵무기 개발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차원을 통해서 중국과 고위급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은 중국이 안정을 중시한다면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러한 위험한 행동에서 북한이 발을 떼도록 중국이 영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사국으로 참여할 때 중국과 함께 얘기를 계속해 강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Hi, Mr. Secretary and Mr. Park, thank you so much for doing this. I have two questions. First, about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삼국 간의 협력입니다. Korea and Japan. 한밀 간의 삼국 협력인데요. 삼국의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통해서 바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연말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11월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북한과 관련해서 러시아로부터 받는 기술을 통해서 핵기술을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사일 경보 데이터 실생활 공유에서 저희들이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틴 국방장관께서 이번 주에 방문을 하시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또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어떤 군사적인 기술 협력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핵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지원이 있다라면 분명한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될 것이고 러시아는 더더욱이나 상임이사국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이것을 파악해내고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 틀 안에서 말이죠. 삼국이 지난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삼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또 격상시킨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삼국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그 안보상의 가장 큰 문제, 북한의 그 핵 문제, 또 북한의 그런 탄도미사일의 위협,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나라가 앞으로 더욱 그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블링컨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탄도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이런 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러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국제적인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이러한 가상 화폐를 통한 북한의 경제적인
그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이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북한의 그와 같은 불법적인 국제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협력,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UN 안보리의 이사국으로서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긴밀한 소통과 또 정보 공유 그리고 공조 강화를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한미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